어머니께서 50대 접어드니 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드시고 변비가 싹 사라졌어요. 오늘은 식이섬유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왜 식이섬유가 변비를 탈출하고 건강을 챙기는데 효과적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살 빠지는 습관입니다. 변비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70대 할아버지께서 변비와 당뇨로 고생을 하셨는데 양배추, 오이, 파프리카, 사과 같은 과일, 채소 한 접시와 보리, 귀리, 쌀 같은 통곡물을 섞어서 드신 뒤로 변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변비에 효과적인 식이섬유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식이섬유가 변비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이섬유는 정말 변비에 좋을까요? 모든 식이섬유가 변비에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을 증가시키고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을 형성하고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듭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 개선보다는 혈당 및 콜레스테롤 조절에 더 효과적인데요. 변비 개선을 위해서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이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를 통해 변비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의 식이섬유 하루 섭취량은 25에서 30g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로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들에 얼마만큼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을까요? 통곡물, 현미 한 컵 약 195g당 약 3.5g의 식이섬유, 귀리 한 컵 약 81g당 약 8g의 식이섬유, 채소, 브로콜리 한 컵 약 91g당 약 2.4g의 식이섬유, 당근 한 컵 약 128g당 약 3.6g의 식이섬유, 견과류, 아몬드 한 움큼 약 28g당 약 3.5g의 식이섬유, 콩류, 검은콩 한 컵 약 172g당 약 15g의 식이섬유. 이처럼 매일 식이섬유를 하루 권장량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계산해서 먹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실 때 현미와 귀리를 섞어주세요. 밥에 콩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채소를 한 접시에 담아 드시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한 움큼씩 드셔주세요. 이렇게 드신다면 식이섬유 하루 권장량을 쉽게 챙겨서 변비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성인의 식이섬유 섭취와 변비 개선. 한 실험에서 식이섬유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실험을 위해 만성 변비를 가진 1251명이 참가했는데요. 하루에 10g 이상 식이섬유를 섭취한 것만으로도 변을 보는 빈도가 개선됐고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53세 여성이 매일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서 변비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주로 통곡물과 채소, 과일을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했는데요.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배변 빈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시들을 통해 꾸준한 식이섬유 섭취는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식이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변을 증가시키고 장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는 변비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인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통곡물, 견과류, 채소의 껍질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장 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의 부피가 커지고 장벽을 자극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 같은 물질을 만듭니다. 그 물질이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영양소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걸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귀리, 보리, 콩류, 사과, 감귤류 같은 과일 등에 풍부한데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균형을 유지해서 장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5가지입니다. 소화기 건강 개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주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을 증가시키고 장운동을 활성화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결합하여 젤을 형성하고 소화 속도를 늦추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 장내 균형을 유지해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천천히 소화와 흡수를 하게 만들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억제해줍니다. 인슐린을 적당히 분비하게 만들어주고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배출을 촉진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포만감 증대.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관리와 비만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결합해 소화 속도를 늦추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급상승을 억제합니다.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되어 체지방 축적을 줄여주고 체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독소 배출. 식이섬유는 장내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을 증가시켜 장 운동을 활성화해 변비를 예방합니다. 그렇게 독소가 장내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는데요. 이는 대장 건강을 유지하고 체내 독소 축적을 방지해줍니다. 저는 평생 살을 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몸이 불어나기만 했거든요. 83kg 정도 살이 찌니 문제들이 생겼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잘 때 숨이 안 쉬어져서 깰 정도로 살이 많이 찌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씩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유튜브가 유행하기 4, 5년 전이라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도 없었어요. 책을 읽고 정리해서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었죠.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이게 맞나? 매번 확신 없이 의심만 했어요. 저는 2년 동안 28kg를 뺐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다이어트를 할 때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신다면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살 빼기 정말 쉬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식이섬유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통곡물과 채소를 매일 한 컵씩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권장량만큼 식이섬유를 드시면 묵은 숙변과 변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련된 영상들을 올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인바디 계산기를 받고 싶거나 혼자서 다이어트하기 어려워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